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우연히 보게 된 캐나다 현이라는 유튜버 분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캐나다 일상을 보니까 미국이랑 크게 다른 점이 없더라고요. 물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거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영주권 프로세스라던가 어떤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좀 미국이랑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다른 점들도 있긴 하지만 이 해외 이민이란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결혼도 하시고 어린 자녀분도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민을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이제 상의해서 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는데 캐나다 안에서도 도시 세 군데에서 이제 살아보시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가족 이민을 결심하기까지 어떤 과정, 캐나다 가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것, 캐나다에 가서 뭐 하우스 구매하고 뭐 자동차 구매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직장을 옮기는 거, 도시 옮기는 거,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 모든 과정을 다 볼 수 있어서 해외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 유튜브를 이제 공유해 볼게요. 이분 유튜브 보시면은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다 본 거는 아닌데, 음, 보면서 이런 부분이 어려웠었지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구독자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이제 봤지 싶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가끔 어떤 분들은 이민이라던가 어떤 유학 유튜브를 하시면서 좋은 점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래도 좀 솔직담백하게 본인이 정말 느꼈던 거를 좀 재밌게 말하시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좀 제가 미국에서 사는 걸 좋아해서 주변 지인들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미국 유학을 권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살던 한국에서 살던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행복한 곳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미국에 올 때 큰 기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학생 때, 방학 때 한국 들어가면 이제 지인들 만나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한국에서 사는 게 좋아? 미국에서 사는 게 좋아? 그러면 저는 어디서 살든 상관없고 난 한국이 좋아. 저는 그러니까 정말 한국 사람인 거예요.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라서 뭐 원래 고기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막 고층 빌딩에서 스테이크 썰면서 야경 보고 이런 거 원래 안 좋아하고 그냥 해지는 노을 보면서 서해안에 앉아가지고 조개구이 먹고 칼국수 먹고 해야지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산다고 더 행복한 거는 아니라고 원래 생각은 하고 있었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도 너무 재밌고 일을 하니까 일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되는 이 분야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더 살아야 되고 미국에서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해서 미국이 이제 좋아진 거예요. 처음부터 미국이 더 좋았던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국 오라고도 많이 권하고 있고, 달라스에서 사귄 한국 친구들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펑펑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고도 했었는데, 미국에서 살던 캐나다에서 살던 한국에서 살던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디서 살아야 될 그 개인이 행복할지를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가시면 된다고 이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경우는 20대 친구들이 미국에서 이제 좀 자리 잡아서 살만한 것 같은데 한국 돌아간다고 할 때 그럴 때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 20대 친구들이 미국에서 한 유학을 4년, 5년 정도 하면은 언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고 뭐 직장을 구했다고 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는데 너무 지쳐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 거냐면 10대 후반, 20대 초반 엄마 집에서 살면서 엄마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엄마 카드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친구랑 놀았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이제 그 중반이 된 거죠. 20대 초반에 와서 한 4, 5년 유학했으면 이 친구들은 내가 미국에서 너무 힘들었다.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야 되죠. 식사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온갖 뭐, 보험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모든 걸 혼자 다 해내면서 그 와중에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됐으니까, 사는 게 너무 지쳐요. 그래서 4, 5년쯤 됐을 때 너무 지쳐서, 나 이제 이것까지만 끝내고 한국 들어갈 거야라고 해요. 근데 그럴 때 좀 아쉬워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기억이 한국이랑 지금 본인이 들어갔을 때 한국 사회에서 본인의 포지션은 다른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엄마 카드로 놀 수 없는 20대 중후반이 됐고 한국에 돌아가도 똑같이 경제 활동해야 되고 이제 똑같이 본인의 일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싫어서 이제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 간다고 할 때 조금 안타깝죠. 이제 취직해가지고 자리 잡아서 좀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은데 간다고 할 때 아쉬워서 말리긴 많이 말렸었는데 그래도 그 친구들은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갔다 하더라도 옵션이 좀 더 생긴 거예요. 그 친구들은 계속 한국에 살 수도 있고, 한국에 살다가, 그래도 미국 생활이 나았네 하면 미국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가고 싶으면 한국 잘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라고 하는데 예전에 엄청 말렸어요. 하지, 그 안타까우니까. 그냥 미국에서 좀 더 계속 살면은, 될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 살아야만 하는 어떤 성격들, 할 말 다 하고, 따질 거 다 따지는 정직한 친구들, 미국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런데 한국 간다고 할 때, 뭐 오겠지, 다시 돌아오겠지 하면서 이제 보내주고는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본인이 잘 생각해서 어느 곳에서 사는 게 더 본인에게 행복한지 결정한다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캐나다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의 어떤 삶의 중요도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본인의 어떤 취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가족 중심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분인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하고 몸이 안 좋아진다면 한국 돌아가셔야죠. 그런 내 삶의 중심이 가족인데 그런 가족의 어떤 어려움을 등한시하고 미국에 산다고 그분이 행복해지시겠어요? 당연히 한국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저는 어디서 살아도 상관없다고 지금은 이제 생각해서, 친한 친구가 떠나면 슬프지만 이제 웃으면서 보내주고는 있어요. 그리고 뭐 성공적인 이민, 뭐 성공적인 유학이란 말, 이 성공이란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경험만 있어요. 특히 제가 영유아 발달을 공부하는데 이 영유아 발달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이콜로지도 공부하고 인간의 전반적인 모든 어떤 삶의 어떤 패스를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성공 실패가 없어요. 그냥 경험만 있어요. 어떤 친구가 미국에 와가지고 뭐 학교 다녀서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국 돌아가요. 미국에서 취직 안 하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 친구는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거지. 뭐 실패한 유학이라던가 실패한 이민은 아니에요. 그럼 성공이라고 해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성공이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뭐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했으면 이걸 성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잘 졸업해야 되잖아요. 졸업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공 실패라는 건 따로 없더라고요. 사이콜로지에서도 그렇게 좀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성공 실패라는 건 없고 개인의 어떤 경험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경험치, 개인의 판단, 뭐 개인의 행복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 너는 뭐 미국 간다더니 뭐 돌아왔냐 이런 식으로 말해도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는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고 넌 미국도 못 가봤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면 되지. 이 성공적인 뭐 이런 거 저는 좀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만약에 한국에 뭐 미국에 살다 한국 돌아가시면은 박수 치면서 행복해야 돼 하면 응원하면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많이 좀 생각이 변했어요. 미국에 살면서 저 역시도. 그 미국 이민은 장기간 프로젝트예요. 어, 제가 그 캐나다 현이라는 분의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좀 캐나다는 좀 미국이랑 또 다르게 영주권도 빨리빨리 나오는데 미국은 영주권이 많이 느려질 수 있어요. 지금 한 3년까지도 생각하고 영주권이 진행되다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은 정말 장기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는 그래도
좀 미국에 건너 아는 지인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녁 식사도 해주시고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한결같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미국에서 10년만 버티면 된대요. 미국에서 10년만 버티면 어떻게든 미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이나 어떻게 버티지? 라고 하면서 듣는 척 하면서 밥만 먹었었는데 정말 미국에서 10년 넘게 한 12년 정도 살다 보니까 10년 버티면은 미국에서 사라져요. 어떻게 버티냐면 그냥 계속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결혼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0년 동안에 이제 정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뭐 코비드 같은 것도 생기고 여러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10년 안에 미국에서 살고 싶다면 10년만 버티면 정말 기회가 오더라고요. 코비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코비드가 막 생겼을 때 진짜 미국 경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특히 이제 한인분들 많이 힘드셨고, 그리고 이제 영주권이 안 들어가신 분들, 이 스테이러스가 애매하신 분들이 한국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코비드가 막 생기고 초반, 중반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한인 회사들이. 왜냐면은 잘 일하던 한인 직원들이 한국으로 가가지고 인력이 부족한데, 이 한국 회사는 또 한국어 영어 되는 사람들 많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영주권 넣으면은 영주권이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막 이제 해준다. 영주권 해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는 곳이 참 많았어요. 코비드 초중반에는. 그러다가 지금은 또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사람을 안 뽑아요. 그 영주권을 내가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내가 좀 잘 해볼게라고 해도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우리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영주권 해줄 수 없어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살다 보면은 영주권을 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계속 상황이 변하니까 이 10년만 버티면은 어쨌거나 기회가 온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미국에 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영주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주권이 삶의 1순위가 되면 안 되더라고. 그럼 너무 괴로워져요. 영주권은 영주권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계속 하면서 잊고 살아야 돼요. 이 얘기도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먼저 이제 이민을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조언 중 하나예요. 영주권은 잊고 살아야 된다고. 영주권은 영주권이고 너는 너 할 거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지 영주권만 보면서는 못 산다고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영주권은 영주권으로 프로세스 들어가면 뭐 서류도 하고 뭐 하고 하긴 하되 나는 내 공부도 해야 되고 내 일도 해야 되고 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막 영주권만 생각하고 이제 살다 보면은 이게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마 주변에서 이민 오신다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이 신분 해결이 많이 되는데 막 안 되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한국에서 학사를 하시고 미국에 이제 석사 유학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석사 유학을 하고서 유학 끝나면은 OPT라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공부 끝나고 공부하는 중에도 물론 이제 학교에서 일을 했고 그런 중에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살고 싶어지셨나 봐요. 어떻게 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박사하시고 박사하고 나면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니까 포닥까지 하신 거예요. 포닥까지 하고 났더니 교수로 취직되셔가지고 이제 신분 해결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고학력자가 많으세요. 기회가 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시다 보니까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버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이민을 왔을 때 타주로 이주를 한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미국에 왔는데 만약에 텍사스 주에 사면은 텍사스 주 안에 있는 도시에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텍사스 주에서 다른 주로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현이라는 분께서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랑 이제 미국이랑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 50개 다른 나라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같은 법 아래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화폐를 쓴다고 하지만 이주를 하면 그 미묘한 차이 같은 것도 다시 배워야 되고 기후도 너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생활이 완전히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한국에서도 물론 그 다른 도시를 이사를 다니면 힘들지만 미국에선 특히 힘들어요. 텍사스 벗어나는 데만 해도 뭐 몇 시간? 다섯, 여섯 시간 걸릴 텐데 자동차로 운전해가지고. 근데 타주도 가서 이 짐 옮기는 것도 힘들고 또 그 동네가 어떤 이 타주에 가서 어떤 낯선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더 좋은 어떤 학군의 뭐 안전한 동네 이런 거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인이 없는 데서 살면서 어떤 좋은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이제 미국에 오실 때 가능하면 지인이 있는 도시가 시작하기에는 좋은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LA, 뉴욕 말고도 달라스와 같은 정말 알짜배기 도시들이 있어요. 네, 그런 도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면은 정말 이주가 너무 힘드니까 한번 와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행 겸 아니면 어학연수 같이 가볍게 오셔가지고 먼저 이렇게 쭉 살펴보시는 거 저는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훨씬 생각해보면 뭐 처음에는 그런 말 많이 해요. 거기 비행기표도 들고 또 거주하면 뭐 못해도 어학연수 만약에 하게 되면 한 4개월 정도 거주해야 되니까 거주비 들고 뭐 그 들고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너무 돈 낭비인 거 아닌가 라는 말 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온 가족이 와가지고 이동하고자 하면은 그 비용은 정말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중, 삼중 일을 하시기 전에 한번 살고자 하시는 곳에 가셔가지고 한인교회도 나가시고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도 좀 접해보시고 그리고 그 동네가 어떤 분위기인지도 보시고 내가 정말 늦은 나이에 외국에서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